안녕하세요. 최태용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제가 종가 매수하는 종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매수, 시초가 매매 등 이런 용어 자체는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영역보다는 비교적 단기 투자 영역에서 당연히 많이 나오는 용어겠죠. 그러면 당연히 차트를 볼 수밖에 없고 캔들과 거래량을 읽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케이스를 나눈 게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는데, 사실 이런 차트나 캔들은 아무리 백날, 첫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반대로 주가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과 다른 초고수 분들의 종가 매매 영역에서 정말 귀신같이 매수 포인트다 하는 자리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차트도 1000개는 넘게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그분들께서 말씀하는 매수 포인트 자리에서 주가가 꼬꾸라지는 차트도 1000개는 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 매수 유연한 대응을 적어 놓은 거고, 그나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나마 지난 과거 동안 승률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 죽더라도 현재 시장 주도주 테마주에서 죽자입니다. 저는 비교적 대형주에서 단타 치는 걸 좋아합니다. 비교적 대형주에서는 시드를 강하게 싣고 1, 2%라도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고,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들에서는 이 구간도 길게, 비교적 손절 구간도 길게 잡긴 하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에서도 짧게 나오곤 합니다. 대형주와 비교적 중소형주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면 바로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거 동안 제가 호가창을 꾸준히 봐왔던,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어떤 시황에서 움직임이 그리고 변동폭이 커지는지를 제가 그나마 잘 아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아니, 단기 투자할 건데 그런 기본적 분석 영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편합니다. 애초에 단기 투자에 비중을 싣고 주식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고, 물리더라도 월덱스, 휴젤 등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 물리면 비교적 마인드 관리도 쉽고, 해당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장중 호가창 움직임이 어떤 형태였고, 무엇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종목에서만 놉니다. 대형주는 약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스피가 박스피 기간 동안 분기별로 제게 2%, 3% 이상의 수익을 꼬박꼬박 안겨준 종목이었습니다. 95,000원 이하에서 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다 못 모았어도 주가가 다시 10만원 위로 가면 매도치고 나오고, 한동안 안 보다가 다시 95,000원 이하로 내려앉으면 또 눈치 보면서 매수 들어가고요. 한국전력도 옛날에는 정말 대응하기도 쉽고 매도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유동성이다 뭐다 하면서 코스피가 3,000을 뚫어버리면서 제가 그동안 단타해오던 대형주들이 잡주마냥 움직이고 있는 2020년과 2021년인지라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런데 어차피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제게 맞는 종목들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고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약 500억 이상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함께 확인해야 되는 건 유가이고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약 500억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전력에서 단타할 때는 원달러 환율과 유가의 변동폭이 커질 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국전력 자리는 재미없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비교적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유가와 원달러 환율로 인해 크게 폭락하고 투매가 나온다면 받아먹을 자리가 나오겠죠. 대형주에서 마지막으로 고려아연만 보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정말 매매하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연, 금, 은, 동 금속 가격 상승과 영업이익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아이고 수급 매매를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만 이상하게 고려아연은 과거에 연기금과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여서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을 꼭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형주에서만 살펴봤고 저한테는 중소형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모르는 종목 차트가 좋아 보이고 캔들이 좋아 보여서 덜컥 매수했다가 물려버린 다음에 이놈은 뭐 하는 놈이지 대충 확인하고 반도체 하는 놈이구나 이러고 종목 토론방에서 뭐 이상한 놈이 올린 글 보면서 세력이 곧 올릴 거다, 약속의 2시가 왔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좋아요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꼭 죽더라도 잘 아는 종목에서, 그게 단타라고 할지라도 잘 아는 종목에서 죽어야 대응도 편하고 마인드 관리도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수입니다. 대형주는 일주일 이상 단타하는 종목도 있긴 한데 저는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은 정말 강하지 않다면, 어지간하면 데이트레이딩 혹은 오버나잇 선에서 줄 때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용어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단타 매매를 해도 분할 매수는 합니다. 생각했던 단타 시드의 10%에서 15%의 비중밖에 못 싣고 주가가 펌핑돼서 이익이 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는 거짓말이고, 저도 종가 매수, 분할 매수 한답시고 1차 매수밖에 안 했는데 다음날 주가가 5% 이상 상승하면 매도치고 짜증나고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시드에 5%, 10%로 얼마나 매매를 잘했고 단돈 10,000원 수익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매매에서 너무 확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리고 비중을 조금밖에 실지 못했는데 펌핑났던, 짜증났던 기억 때문에 절대 분할 매수 원칙을 깨고 몰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원칙을 지키는데 참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번에 죽더라도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 죽자는 제 성격과 성향상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번은 지키기까지 참 오래 걸렸고 너무 종목이 좋아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자리에서는 가끔 흔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적용되는데, 종가 매수라고 종가 매수하고 넉넉고 주가가 올라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오겠지만 캔들상 다음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캔들상 정거점을 뚫어줄 때 돌파 매매를 한다던가 하는 유연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라는 격언이 있는데, 단타에서는 정말 매수한 종목이 강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제가 매수한 평단가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익 구간도 짧게, 손실 구간도 짧게 가져갑니다. 가치 투자 영역에서는 무조건 이익도 길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시가총액 1조 이하의 종목에서 단타를 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변동폭이 큰 종목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익 구간도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승률이 조금 갉아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단타에서는요. 차라리 이익 구간도 손실 구간도 짧게 가져가고 대신에 승률을 높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임에도 오버나잇 했다면 시가총액 상관없이 당일 미국 증시는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핀다던가 파월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하고 뭔 말을 했는지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증시 탭 들어가고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어땠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확인해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평범하면 오케이고 상승장이었으면 기분 좋게 출근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폭락장이었다 하면 장세를 조금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폭락의 이유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폭락의 이유가 내가 오버나이트한 종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를 통해서 시초가 매도치고 나올지 아니면 증시의 전약 후강을 기대하고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죽더라도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 죽어라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자들도 사진을 잘 써가지고 상승장과 폭락장 관련 기사는 텍스트 읽을 필요도 없이 기사의 사진만 봐도 전날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웃고 하이파이브 치고 이러면 오버나잇 하셨던 분들은 뭐 텍스트 읽을 필요도 없이 기분 좋게 출근하면 되고, 반대로 오버나잇 했는데 다음날 아침 네이버 미국 증시 관련 기사에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뭐 턱을 개고 이마를 만지고 있다던가 머리 아파하고 뭐 이렇게 막 급박해 보이는 사진이 있다 이러면 그냥 기도매매 하면 됩니다. 는 농담이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단타를 하시더라도 오버나잇 했다면 미국 증시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뒤에서 말씀드릴 영역 중에서 케이스 3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거긴 한데 죽더라도 현재 시장 주도주 테마주에서 죽자는 겁니다. 지난주 시장 주도주 생각해보면 정치 테마주랑 메타버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오닉 관련주는 생각보다 약했었고 정치 테마주는 제가 손대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 정도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포인트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대형주에서도 적용하려면 적용 가능한데 비교적 중소형주에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일봉 차트상 신고가 이후 점진적 하락 형태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종가 매수,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흥국의 일봉 차트이고 지난 1월에 11,000원이라는 신고가를 찍고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자리상 뭐 시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행보를 이어오다가 오늘 3월 5일에 딱 적당한 윗꼬리와 함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3분봉 차트로 봐도 1시 이후로는 우상향 차트를 그려줬고,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건 저는 이렇게 동시호가에서 1, 2%라도 올려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는 3시 10분에서 3시 15분 무렵에서 종가 매수라고 해서 매수를 했더라도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올려쳐버리면 매도치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전 신고가를 비교적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때입니다. 월드엑스라는 종목인데 조금 더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1차 매수 했을 법 하기도 했고 다음날 조금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해볼만 하겠죠. 그리고 월덱스는 반도체 애칭 업체이고 비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전망도 좋은 편이고요. 외적인 이야기로 저는 비교적 장기로 투자할 종목을 정할 때는 업황이 좋다, 향후 5년간 폭발적 매출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종목은 장기로 안 가져갑니다. 오히려 현재 기존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많은 기존 주주분들이 화나 있고 짜증 부리고 있고 해당 섹터가 절대 죽을 섹터가 아닌데도 기업 리포트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러면 뭐 더 좋고요. 비교적 대형주인데도 유상 증자로 인해 폭락이 나왔다 하면 조금 길게 들고 갈 생각으로 폭락장에서 매수하긴 합니다. 뭐 이건 단타 영역에서는 조금 적용시키긴 어렵고 아무튼 단타 할 때는 업황 좋고 시장 주도주를 꼭 매수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월덱스 3분봉 차트 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종가 무렵에 1, 2% 정도 흐르는 형태를 좋아합니다. 흥국처럼 이렇게 종가 무렵에 올라가는 3분봉 차트도 좋아하긴 한데 이건 동시호가에서 조금 후려쳐서 마음에 안 들고요. 월덱스처럼 차라리 2시 30분 이후로 종가까지 1, 2%
점진적 하락하는 종목에서 오히려 승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 1과 케이스 2 알아봤고, 케이스 3는 중소형주 단타할 때 제 주력이기도 하고 그나마 마음 편하게 단타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뭐 단타라는 거 자체가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케이스 3는 매매 기준이 되는 첫날 캔들이 양봉 캔들로 거래량이 터져줘야 합니다. 이게 매매 기준이 되는 첫날 캔들이겠죠. 첫날에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거래량도 터져줬고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려주면 좋고요. 이건 윗꼬리가 너무 기네요. 그리고 대형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면 더 좋긴 한데, 대형 거래량이 실렸으면 대부분이 장대 양봉이거나 장대 음봉일 겁니다. 어쨌든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다 이러면 쳐다보지도 말고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비교적 위로든 아래로든 시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한 채 2일에서 3일 정도 거래량이 점진적 하락으로 죽어야 합니다. 3일 정도 거래량이 죽어준 채로 시세를 유지해주면 가장 좋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죽어가는데도 시세 이탈이 크게 없으면 종가 매수하거나 다음날 눌림목에서 매수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종가 매수한 다음날 혹은 시초가 매수하거나 다음날 눌림목 매수를 들어갔는데 오전장 길게 잡아서 10시 반 전까지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 슬리피지 비용 정도만 내고 나오거나, 하락할 때 분할 매수, 2차 매수할 영역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1분봉 차트나 3분봉 차트와 호가창으로 확인하는 편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나오기도 하고 눌림목이라 생각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합니다. 네온테크 일봉 차트 자리였고, FST도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와주고 시세 이탈이 크게 없이 거래량이 죽어갈 때 매수했고요. 넥스틴도 마찬가지 자리가 있어가지고 매매할 만 했습니다. 넥스틴은 만약 제가 매매를 했었다면 너무 짜증이 났을 자리긴 합니다. 아마 여기서 기분 좋게 종가 매수 잘했네 하고 기분 좋게 팔고 나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음날도 상승, 그 다음날도 상승해가지고 너무 짜증 났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중소형주에서는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단타 칠 때는 말이죠. 코렌텍은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죽긴 했는데 거래량이 팍 죽지는 않았네요. 시세 이탈도 크게 없긴 했고요. 매수할 영역이긴 했습니다. 요날 거래량이 뭐 크게 실리진 않았지만 말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날 밑꼬리를 꽤 그려주긴 했는데, 이래서 상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수가 필요했던 영역이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 날 거래량이 확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먹고 나올 만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이스 3였는데 케이스 3에서 놀 때는 케이스 1과 케이스 2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어지간하면 다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동평균선이 꼬꾸라지고 있는 놈들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맞고 승률이 좋으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난이도가 비교적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단타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고개 들고 있고 시장 주도주의 테마주인데도 케이스 3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죽어가면 관심 종목에 넣곤 합니다. 선익 시스템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르긴 했는데 유통 주식수가 50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인지라 둘째 날에 거래량이 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난주 몇 안 되는 시장 주도주였고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 필요는 있다 생각했고, M게임은 둘째 날에 너무 안 좋은 캔들을 그려줬고 셋째 날에도 윗꼬리를 크게 그려주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죽어감에도 큰 폭의 시세 변동은 없고 첫째 날을 지켜줬죠. 첫째 날 자리를.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감에도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빛소프트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케이스 3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3일차까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죽어간다면 그리고 시세 이탈도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시장 주도주인데 거래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시세 이탈이 크게 없으면 째리고 있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거래량 터지고 돌파 매매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죠. 이 구간은 짧아지겠지만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찍느라 서두 없이 영상이 찍힌 것 같고, 라이브 방송이 아닌 유튜브 영상에서 차트나 캔들 그리고 단타를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좋아하는지라 사기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다른 건 차치하고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만 놀자와 단타를 하더라도 시장 주도주, 테마주에서 죽으면 안 되죠. 살아갑시다. 어쨌든 이 두 개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